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8번 테마죠. 8번 테마. 양도속세 8번 테마. 양도의 개념 및 유형입니다. 별표 3개 하셨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 이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해당될지언정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는 해당돼도 양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때 대가 없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 이거 판단해 보시면 돼요. 대가 없이 그냥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쭉 나오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요. 매매요. 매매 중에서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이요. 자, 금전이 재산권 서로 맞바꿀 때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은. 그래서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부동산 이전이고, 또 상대방 부동산 받고 내 거 이전이고, 그래서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교환. 3번 양가로 3번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출자자가 있을 때 부동산으로 출자한다?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주식을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그죠? 대가 받고 이전입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 근데 동그라미 1번 옛날 시험에 나온 건데 판례 내용으로서요.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자기 회사, 그렇지만 1인 회사 있죠. 자기 회사에 자기가 현물로 출자하는 거,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관계가 없다고 봐요. 자기 회사 현물 출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물변제 잘 알아두셔야죠. 대물변제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금전 2억 원을 대여, 돈을 빌려줬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고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을이 변제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 갚을 돈은 없고 마침 2억 상당의 어떤 부동산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이 2억 원 대여금 채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지 을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되잖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요 을의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동그라미 2번이요.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위자료를 줬는데 요즘은 여자들,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이혼하면서 이혼한 전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다음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위자료를 줍니다. 그럴 때 자, 어떤 대가를 받느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위자료 이관하면 이전.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단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줬다 할지라도 등기 원인은, 취득 원인은 반드시 뭐로요? 재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세금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재3분할 소원권 행사로 인한 이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고, 그죠? 집에서 아직까지도 남자 여러분,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신랑 중에서 누가
너는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고 네가 한 게 보이냐 이러면서 돈은 내가 다 벌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남자가 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지가 편하게 돈 벌었으면서.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당당히 이혼할 때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한 40% 정도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사만 전념했어도. 그래서 우리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자신 원래 내 몫의 것을 내가 찾아온 거니까 자, 대가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77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민법 750조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에 관련해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 위자료를 주게 되면 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조세 물납에 관련해서 대상 물건 이전했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그러면 자, 지자체에게 그러면 자,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그죠? 부동산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다만 박스 안에 보니까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자, 2년 보유하고 비과세권 갖춘 부동산 같은 것으로 만약에 1세대 1주택으로 만약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대물 변제했다. 이혼의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대물 변제하게 되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그래서 예전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 자,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이혼의 위자료로 1세대 1주택을 줬어요. 그러면 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고. 양가로 5번 수용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키가 옛날에 제가 키가 구척장신인 어떤 수강생이 그냥 저한테 막 흥분해 가지고 막 어떤 농지를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도로가 나오는데 저 보상금 좀 받은 게 있었는데 직권이만큼 주더니 세금 내라고 이번에 저한테 세무서에서 뭐가 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내 땅에 멋대로 지들이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그러더니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흥분한 어떤 키가 구척장신 엄청 크고 등치 좋은 수강생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 수강생도 있었는데 어떡하네.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가로 6번 부담보증여 역시 또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부담보증여. 부담보증여는 다시 한번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지난 순환에 소개해 드렸는데 아예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부담보증여.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좀 갈까요? 이쪽에서. 자, 이쪽에 와서 부담보증여. 이쪽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요 사례요. 자, 아예 외우셔야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시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를 하죠. 그랬을 때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는 근데 다만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자,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죠. 내가 있잖아. 너한테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그거 받을래? 아우, 야, 고맙다.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렸으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에이, 귀찮게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할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 말은 채무를 증여자 갚아야 할 돈 3억 원 채무를 수증자을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3억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따가. 자,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되고 증여자한테. 그 다음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라는 것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관계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부과가 되는데 취득세는 자 그럴 때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틀려요.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저 5억에서 3억, 저 갚아야 하는 돈, 채무 인수액 3억은 요 이외 자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그러니까 저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얼마요?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전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요? 무상,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요거를 이제 취득세에서는 포인트가 유상 취득으로 보냐, 무상 취득으로 보냐, 이걸 뒤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25회 시험 때 취득세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정답 질문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예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뭘 보셔야 돼? 예, 무상 취득이잖아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작년에는 지문 한 줄 나왔었는데 1번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해당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취득세 입장에서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갚아는 돈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에 해당하는데 수증자에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인데요. 요거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인데, 자, 요거는 일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의 거래일 때 이렇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이런 결론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분위기가 숙연해졌는데 자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얘기가 틀려진다. 남편이 부인한테 5억짜리 토지를 3억 원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저걸 부담부 증여합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3억 원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겠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또는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는데 저 알바 뛰어가지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도 돌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3억 원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또 군대 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군대에 있는 자녀가 알았어요 아버지 요새 군대요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요. 제가 모아서 월급 모아서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예. 자 그래서 아니 요즘은 월급도 많이 주는데 애들이 보니까 휴가 한번 나올 때마다 여기 그 자녀 군대에 보내신 자녀를 두신 어머니. 자, 몇 분 있나요? 그래 자녀 군대가 있고. 근데 보세요. 애들이 월급도 요즘 많이 받는 데 있잖아요. 근데 또 휴가 한번 나오면 보니까 엄마들이 보니까 그냥 저 녀석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처지가 나올 때나 버선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뛰어나오지,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그냥 두 번, 세 번 나오고 그러면, 하이, 저 녀석 가지고, 아니, 월급도 많이 받는데 애들이 보니까 뭐, 또 집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 보내달라고 하고, 돈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예, 자, 이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희들 때는 진짜 월급도 많지도 않지만, 어떻든 그 와중에서도 그 돈 모아갖고 와가지고 용돈 드리는 그런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돈 많이 쓰고 갔지만, 어떻게 자, 여러분 봅니다. 배우자 직계준비 습관의 부담부증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자녀한테 그렇게 부담부증 해봤자 그 아버지 돈 갖다 갚게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갚을게. 그래봤자 아버지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 간의 부담부증이 하게 되면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원이요. 채무 인수액 요 상당액은 수중자에게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요. 자, 그래서 인수가 돼야지만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가 돼야 되지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건데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타사, 어떤 정부모의사 보면은 배우자 직계준비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놓고 틀렸다고 하는 지문 문제도 가끔씩 있던데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추정한다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수중자에 인수되지 않은 것을 뭐한다?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추정이니까 근데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겠네요. 자 단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에도 단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채무인수 사실이 채무인수가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됐다는 사실이 채무인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저희 큰 누나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조카한테 집을 사주는데 제가 집을 사주는데 사주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집 하나 그냥 집 하나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은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세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세 끼고 어디서 누나가 듣고 와가지고 전세 끼고 은행 대출 끼고 만약에 주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다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진짜 그런 거냐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제가 부담부증이라고 하면서 쫙 설명을 했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구나 그건 알아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여러분? 자 신혼부부 자녀 제가 왜 신혼부부 자녀를 예를 드냐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미성년자나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가 있는 애나 대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소득도 전혀 없는 그런 애들한테 부담부증 해봤자 걔가 채무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녀들한테 예를 들자면 부담부증이 하면 그럴 때는 또 배우자한테 부담부증이 하면 그럴 때 대가관계 채무는 사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결론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채무인사 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알아둡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양가로 6번 부담부증에서 동그라미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잠깐 취득세를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요약집 앞에 26페이지로 갑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니까요. 26페이지 보시니까 보세요. 26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우리 취득세 납세문자에서 맨 꼭대기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대가관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자,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또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억 전체에 대해서 이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위 동그라미 1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채무액 상당액은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로?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뭐라고요?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다시 여러분들 78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78페이지로 오셔서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 박스 안에 보니까요. 부담부 증여 박스 안에 보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자산가액에다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곱해서 구하고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자,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거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거 어떤 얘기냐. 자, 물론 이제 오후에 저 모의고사 특강 들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문제 기출문제를 바꿔가지고 기출문제 특강 들으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꿔가지고 제가 오후에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힌트를 드리면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 막 계산하려고 하면 오히려 틀려요. 잘 보면 그냥 답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는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저 오후에 모의고사는 또 다른 그 기출문제 된 거니까 똑같이 또 안 나올 거니까 다른 형태로 계산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예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에 재산가액 있죠? 네, 재산가액. 자,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구합니다. 채무인수액을. 그러면은요, 요거는 보세요. 양도가액은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 저 갑 입장에서 보느냐, 또 수증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 저 사례에서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저 5억 원 양도 당시 재산가액, 그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5억 원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억 원이,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냐? 5억짜리를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요, 이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어떤 게 되냐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예? 채무인수액 상당액. 저 사례 같으면 얼마요? 3억 원. 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가액은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 당시의 재산가액. 자, 곱하기 자,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요거 채무인수액이요. 채무액. 요렇게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제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아마 그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8천만 원이었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고 그 시험에 기출됐던 사례에서 채무인수액은 1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냐고요? 아유, 계산기 갖고 가니까 다 저 계산기 있죠? 우리 순수하게 계산기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시험장에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학개론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 두드려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계산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저 8을 5로 나누니까 5, 6, 30, 5, 6, 30, 5, 1은 5, 5, 6, 30이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25회 시험 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채 계산은 계산 문제가 24회인가? 하여튼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험 전에 요거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요 계산 문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동네에서 요 계산 문제가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요 계산 문제, 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채 계산 관련한 계산 사례 문제 그거 이제
계산 사례 문제를 요거를 이제 그 문제를 그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 파이널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출제해서 문제 이제 풀었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또 꼭 보고 가라고 한 번 다시 보고 가라고 또 카페에다가도 자료 올려놨었는데 그해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문제 냈던 것은 양도가액 구하고 이렇게 채무유식 상당액이죠. 양도가액 구해서 취득가액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실전에서는 자 부담부 중에 사례 쫙 나오고 취득가격이 얼마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8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1,600만 원 요거 고르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유식 상당액입니다. 무조건. 자, 이건 양도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당시 재산가액 같으니까. 근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런 거라는 거. 양가로 7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 단순 분할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순 분할은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자, 공유 토지를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이렇게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러니까 A 토지도 가불이, B 토지도 가불이. 자, 공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지분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변동, 대가 받고 지분이 이전하면 유상이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대가관계 있으면. 이거 설명을 또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지나갈게요. 양가로 8번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이전한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공매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 임의경매, 강제경매든. 자,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분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 와가지고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해드렸죠?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러면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판인데 그럴 때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사실상 유상이전이니까 공매된 경락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한숨 쉬면서 걸어간 수강생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불러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하니까 다시 불러서 얘기했죠?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1억에 산 게 7천만 원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락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야? 1억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판 거잖아요. 1억에 산 게 7천에 경락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는 과세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이 있어야죠. 그래서 공매, 경매, 강제로 매매 이뤄도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자 이런 재작년에도 나왔고 자 26회도 나오고 28회 나오고 지문이 어떤 거냐? 자, 못 들은 분을 위해 설명합니다. 지난 수업에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 을로부터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얘 채무자고 금전을 대여받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 그런데 이 부동산이 누구 거였냐면 채무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병을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자, 그랬을 때 변제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안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러면서 병이 막 달려가지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갔고, 자, 누가요? 요거 경매 넘어갔고 재취득했습니다. 재취득을 했어요. 자, 병이 재취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거.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민법의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자, 저를 봅니다. 매매,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보증여, 수용,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이런 거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되고, 특히 대물변제하고 부담보증여 같은 것은 자세하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이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내가 변제 충당할 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양도 담보된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거 꼭 결론을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79페이지 환지 처분 등 그랬어요. 자, 또 잘 보셔야죠.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그러니까 환지로 인해서 지번,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박스 안에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즉 감안지의 경우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니까 지우고요. 자,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시발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토지가. 저 주택 건축물 생각하면 안 돼요.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의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나중에 환지를 받았는데, 자, 갑은 6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고요. 을은 40제곱미터였었는데 60제곱미터로 역시 환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 갑은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으니까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고요. 자, 얘는 청산 절차에서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예? 수령해야지. 줄어든 것만 받아야죠, 돈을. 자, 그럴 때 얘는 환지권리 줄어든 감안지요. 그 다음에 얘는 40제곱미터에 6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새롭게 어떻게 한 거예요? 취득한 거고요. 얘는 청산 절차에서, 자, 더 공짜로, 이거 공짜란 말이면 20제곱미터만큼 늘어난 만큼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죠, 여러분들. 자, 돈을 내야죠. 그럴 때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요.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환지 권리가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자,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환지 권리 1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네? 결론 딱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요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배지를 뭐해?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안 나오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 등 법령을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호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그래서 요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건 어떤 거냐. 자, 이거는
잠깐 딴 생각하다가. 자, 지적경계선 이거 하려고 그랬죠? 요건 뭐 저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자, 여기 봅니다. 토지 경계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림 잘 그리려고 그랬더니 또 S가 안 나오네, S자가.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잘 한번,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자, 어떡하네? 왜 똑같이 이게 안 되지? 하여튼,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하고, 음악가하고, 자,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있죠? 음악 잘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항상.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음악가나 미술가, 예술가들이에요. 오, 대단한 사람들이 하여튼. 자, 여러분 보세요. 갑이란 이쪽 토지는 갑소유고 이쪽 토지는 을소유입니다. 토지 경계가 너무 삐뚤삐뚤하니까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각과. 그럴 때 이 토지,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20%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숫자까지. 다 표시되어 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봅니다. 너무 또 구경만 하고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 연필 같은 걸 알아서. 예? 적고 막 적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구경만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순간적으로 멍하니 보고 있다가 딴 생각 난다니까.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소유권 환원이요. 동그라미 1번,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또 채가 안 산 사람도 또 채가 이거 요약집을 안 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거 10,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 10,000원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10,000원 받았어요? 그런가? 10,000원 어떻게 해요? 예? 15,500원이에요? 여기 이거 사실은 제 노력과 제 어떤 제가 여러분께 잡으신 거죠. 이거로 합격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합격시킨 걸 생각하면 이거 한 10만 원씩은 받아야 돼, 진짜. 제 저작권료로 생각하면, 저의 정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장 갈 때까지 봐야 돼요. 계속 이거 참조 페이지 불러드리고. 그런데 이거를 안 사면 앞으로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꼭 이건 요약집을 있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양가로 4번입니다. 군더더기 싹 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군더더기 싹 빼버려. 타사 어떤 기본수하고 비교해보세요. 그거하고 타사 기본수는 400 몇 페이지씩, 450 페이지씩, 세법이 400 몇 페이지씩 되는데, 이렇게 줄여놓은 걸 생각하면, 압축해 놓은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 봅니다. 소유권 환원이 있잖아요. 자, 양가로 4번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소유권은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 온 거예요. 저 소유권 이전되는데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됐었는데 무효 판결로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돌려주라고 해서 환원됩니다. 소유권 환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자, 소유권 환원. 을 입장에서 보면 그냥 대가 받고 이전한 거예요? 아니죠.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 다만, 적법하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제한된 경우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는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었는데요.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랬는데 잔금까지 치렀어요.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잔금까지 치렀는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 친구야, 우리 지난번에 저 집 거래한 거 있잖아.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 팔았더니, 야, 아버지가 계속 꿈에 보이고, 야, 이거 팔지 말라는 것 같다. 이거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자, 모르던 처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요. 잔금까지 치렀어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는 합의해제로 또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이전합니다. 이때는 이것도 양도고요. 갑에서 을로의 이전도 양도고 을에서 갑으로의 이 소유권 환원, 요 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양도로 봐요. 예? 적법 성립한 게.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기본서들 보면은 예규 판례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쭉 해놓은 그런 어떤 교재들 보면 이런 것도 또 이제 있어요. 소득세법 통칙 같은 얘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잔금 청산 전이었다. 만약에 잔금 청산 전이다 그러면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잔금 청산 전이면 애초에 양도 자체가 잔금 청산 전에 합의해제되면 애초에 양도가 없었잖아요. 양도속세는 어느 때 양도 시기로 봐요?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잔금 청산 전에 자 합의해제됐다 그래가지고 돌려준다 그러면 애초에 이 오는 것도 양도가 아니고 가는 것도 양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쉽게 양도속세는 양도일을 어느 때로 보냐, 취득시를 어느 때로 보냐, 잔금 지급일인데. 그러니까 잔금 청산 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잔금이 청산됐어요. 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해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깊은 내용들이지만 월요일 달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을 봅니다.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기는 것 뿐이고. 또 그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또 박스 안에 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것도요, 그냥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오면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의신탁도 포함해서요. 박스 안에 보니까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역시 이것도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했던 거 다시 돌아갈 때도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 또 환원 나오네요. 자, 어떤 얘기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요. 자,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금전 대여받고,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고요.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됐다.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근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요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안 갚아서 채무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이걸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돈을 갚았어요. 변제기에 채무자가. 그러면 담보 사유가 소멸됐죠? 돈을 갚았으니까 담보 사유 소멸로 관념적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채권자로 갔던 거 다시 담보 사유 소멸로 소유권이 하는데 그래서 갑으로 관념적으로 여전히 사용수익은 채무자가 하고 있었고 갔던 거 관념적으로 갔던 거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했던 거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한 소유권 환원 돌아오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 묘유속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뭐한다?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단 대관계가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대관계 있다고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염없이 저것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그대요. 자, 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취득세에서 우리 배웠던 그거가 비슷해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아버지 부동산 공매나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눈물 달려가서 대관계 입증되죠? 공개적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또 말로 할게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이전하거나 처분으로 이전하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해서 이전하거나 교환하거나 또 뭐 주식 같은 거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이 거래되거나 아버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아들이 샀어요. 자, 그래서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대관계 입증이 되죠? 등등 이렇게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김소권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자, 그렇지만 이런 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9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인데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인데 올해는 어떻든 간에 별표시를
자, 원래 작년에는 하나였는데 올해 별표실 3개 하고 보겠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잘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자, 어느 때를 양도 취득 시기로 하느냐 요거. 자,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보시니까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상 잔금지율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언제라고요? 실제로 대금의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대금 청산일인데 그럴 때 이 경우 자,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은 자, 요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래줄 때 이 양도소득세까지 만약에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 나중에 이제 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양도소득세까지 청산을 한다 그러면 취득 시기가 애매해질 수 있고 계산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득 시기 자체가 이거 안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대금 청산일에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외 등기 접수일에 대한 경우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요?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시일. 주식 같으면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시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우린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어등기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율로 한다. 취득세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원칙 취득세는 언제? 계약상 잔금지율. 그잖아요.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율. 양도세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취득 시기 사례 문제 나오면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입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자, 소유권 이어등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하고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날. 시험에서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첫 해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기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사용수기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이 자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한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 이게 뭐라고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원칙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부금을 여러 배 걸쳐 갚아나가는데 첫 할부금 받고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할부금 받을 게 주장창인데 딱 할부금 한 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2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갔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다만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근데 다만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그 인도리나 사용수익을 취득시키로 하는 겁니다. 빠른 날입니다. 3번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빠른 날입니다. 이것도 빠른 날. 근데 시험에서 25회 시험 때구나 나왔던 것은 수용의 경우 땡땡, 수용의 경우 땡땡, 사업 인정 고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해 25회 시험 때 수용 개시일이 추가돼가지고 개정세법 내용이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3가지가 나란히 나와서 빠른 날이지 자,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제가 그랬었는데 자, 그 해 사업 인정 고실 아니죠 여러분들? 빠른 날입니다. 다만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재작년에 추가된 건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요. 지금 공부상 소유자로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유권을 놓고 이 토지 소유권을 놓고 서로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수용권자는 누가 승소할 누구건지 알 수 없잖아요.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 건지 됐으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그 아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시험에서는 뻔해요. 바꾼다 그러면 이거 공탁한 날이다. 자 토지 수용 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을 양도인 취득 실효한다. X입니다. 공탁한 날 아니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수용 원칙적으로는 중 빠른 날이고요. 4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 건물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도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 자, 고선의 사실상 사용은 사실상 사용이니까 중빠른 날인데. 하여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같은 말입니다. 자, 양도세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이에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언제고? 임시 사용승인이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제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자, 5번에 상속 또는 상속과 증여에 따른 취득식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상속 개시일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에 대해서 자, 얘기가 부동산은 등기일, 동사는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판례 얘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그 아래 박스에 되어 있죠.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서로 뒤바꿔내는 걸 주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6번부터 있죠. 취득시, 양도인 취득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